13번 기업의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통과하는 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문제는 생산자 이론의 생산 비용에 관한 문제이고 장단기 중에 단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산자 이론에서 장단기를 가르는 기준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즉 투입 요소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로, 모든 투입 요소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장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있습니다. 단기의 비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보통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 투입량이 변동함으로써 생산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생산 비용이 변동하는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안에 비용 곡선들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비용 곡선 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이지만 기업의 비용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비용 곡선을 묻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의 생산 기술을 담고 있는 생산 함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용 곡선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개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비용 곡선 간의 관계에 관한 그래프는 다 나와 있어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생산과 비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산함수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 과정에 투입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의 양과 그 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생산량과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생산 요소는 대표적으로 노동 N과 자본 K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생산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산 과정에 이 생산 요소가 투입되고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최대 생산량에 산출되는 관계를 생산함수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단기의 생산함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K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투입 요소가 자본이 되는 것이고 노동량만 가변 투입 요소로 그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생산함수는 총 생산 토탈 프로덕트를 나타내는데 TP라고 표시를 하고요. 우리는 총 생산함수에서 평균 생산함수와 한계 생산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노동 한 단위당 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을 APN으로 표시를 하면 이것은 총 생산함수 Q를 노동량 N으로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 생산은 노동 투입량 한 단위 증가 시 산출량 증가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MPN은 총 생산함수를 노동량 N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을 나타냅니다. 왼쪽에 보면 총 생산 곡선이 위에 그려져 있고요. 아래에 한계 생산 곡선과 평균 생산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총 생산 곡선을 보면 이 곡선의 모양을 보면 알파벳 S를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은 모습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B라는 점 좌우에서 이 곡선의 휘어진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B를 중심으로 해서 B의 왼쪽에서는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출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B점을 지나면서 산출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점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생산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생산 요소 투입량만 변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최초에 노동의 투입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점점 투입량이 증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노동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협동이나 분업의 효과에 의해서 생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B점을 지남에 따라서 너무 많은 노동자가 투입되게 돼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총 생산의 증가 속도가 점점 감소해서 이 D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총 생산이 감소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생산 요소들은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 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 생산 곡선을 가지고 한계 생산 곡선과 평균 생산 곡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생산 곡선은 투입된 노동 한 단위당 산출량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에서 총 생산 곡선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는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다가 C점에 이르러서 최고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다음 C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평균 생산 곡선이 점점 증가하다가 N1이라는 노동 투입량 수준인 위에 있는 이 C점에서 최고점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계 생산 곡선인데 한계 생산 곡선은 노동 투입량 한 단위 증가 시 산출량 증가분으로 총 생산함수를 미분한 값이죠. 미분한다는 것은 이 총 생산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B점에서 최고점을 가지게 되고 B점을 지나면서부터 점점 감소하게 되고 D점을 지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한계 생산 곡선이 점점 증가하다가 N0라는 노동량 수준에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N2라는 노동량 수준에서 0이 되면서 음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특이한 점은 한계 생산 곡선이 평균 생산 곡선의 최고점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위에는 단기 생산함수와 평균 생산함수, 한계 생산함수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생산 곡선의 최고점을 한계 생산 곡선이 위에서 아래로 관통한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생산 함수의 극대점을 찾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평균 생산 함수의 식을 노동량 n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생산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q인데 q는 결국 n에 관한 함수죠. 노동량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n분의 fn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한계 생산 곡선도 역시 q가 n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dn분의 dfn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 함수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n분의 fn을 n으로 미분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비분의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n분의 1로 공통으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0이 되는 점이 평균 생산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값이 되는데 n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왼쪽 부분이 0이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을 잘 보면 결국 이 dn분의 dfn은 노동의 한계 생산을 의미하고요. n분의 fn은 노동의 평균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과 노동의 평균 생산이 같아질 때 노동의 평균 생산이 극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한계 생산 곡선이 평균 생산 곡선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한다는 것을 수식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생산 곡선과 한계 생산 곡선, 평균 생산 곡선을 살펴봤고요. 이제 비용 곡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쌍으로 맞대어서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평면 노동과 생산의 평면에서 총 생산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총 가변 비용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아래의 모습이 됩니다. 총 가변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생산량에 대응하는 최소의 총 가변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총 가변 비용 곡선은
처음에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서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것은 총 생산 곡선이 처음에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점을 지남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의 그래프를 보면 자본량이 주어져 있는 단기에 노동 투입량이 N1만큼 투입이 되면 Q1만큼 생산이 됩니다. 즉 Q1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사용할 때 노동은 N1만큼만 고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동 한 단위를 고용을 할 때 지불하는 임금을 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Q1을 생산할 때 최소의 총 가변 비용은 WN1이 되겠습니다. 즉 개별 기업이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하든 시장 임금이 W로 변함이 없다면 이 총 가변 비용 곡선은 단기 총 생산물 곡선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 함수를 통해 총 생산 곡선을 도출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총 가변 비용 곡선이 이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의 관계를 점검을 했고, 본격적으로 비용 함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비용 함수는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산출량 Q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총 지출을 나타내는 함수로 Q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이 총 비용 함수는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총 비용 함수는 단기를 의미합니다. 고정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먼저 총 고정 비용은 고정 투입 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Q에 관한 함수가 아니죠. 그 다음 총 가변 비용은 가변 투입 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고 산출량 변동, 즉 Q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개념의 비용 함수가 있고요. 얘를 생산량 Q에 대해서 나누면 평균 비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균 비용은 총 비용 함수를 Q로 나눈 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산출량 한 단위당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것이고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은 산출량 한 단위 증가시 드는 비용으로 총 비용을 Q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비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을 보면 총 고정 비용은 Q의 변동에 따라서 불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 총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값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총 가변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가변 비용 곡선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총 생산 곡선에서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의 관계에서 도출을 했죠. 총 생산 함수가 체증하다가 체감하니까 총 가변 비용 함수는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모습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 고정 비용 곡선은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산출량 Q에 대해서 변동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 비용 곡선은 총 가변 비용 곡선과 총 고정 비용 곡선을 수직 방향으로 더한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평균 비용 곡선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비용 곡선은 원점에서 총 비용 곡선의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 점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총 가변 비용 곡선의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이건 역시 점점 감소하다가 특정 점을 지나면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Q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Q에 대해서 나눠주면 우하향하는 직각삼곡선의 모습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계비용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평균비용 곡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비용 곡선과 평균비용 곡선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총 고정비용 곡선과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이 Q의 변동에 따라서 총 고정비용 곡선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Q가 증감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데, 이것은 한계비용과 평균 가변비용 곡선 그리고 평균비용 곡선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제거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비용 곡선에서 평균 비용 곡선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의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였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다가 C점, 이 Q2의 산출량에서 최저점을 갖고 Q2 이상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변비용 곡선은 총 가변비용 곡선에서 도출할 수가 있는데, 역시 원점에서 총 가변비용 곡선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가변비용 곡선인데, B점에 이를 때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B점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계비용 곡선이 평균비용 곡선 및 평균 가변비용 곡선과 갖는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한계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산출량이 제로에서 증감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다가 A점에서 최저점을 갖고 A점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수식을 통해서 한계비용 곡선과 평균비용 곡선,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앞에서 살펴본 각 비용 곡선들이 Q에 관한 함수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Q에 관해서 미분을 해서 극소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변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Q는 제로가 아니니까 Q분의 1은 0이 아니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dQ분의 dTVC Q는 한계비용을 의미하고요. Q분의 TVC Q는 평균 가변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한계비용과 평균 가변비용 곡선이 같다는 것이 바로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극소점의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비용 곡선이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극소점에서 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평균 비용 곡선도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극값은 이 부분이 제로가 될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 왼쪽 dQ분의 dTVC Q는 한계비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Q분의 TFC 더하기 TVC Q는 평균비용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다는 조건이 평균비용이 극소점을 갖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비용 곡선의 극소점을 한계비용 곡선이 지난다는 것을 우리는 수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물에 관련된 곡선들과 생산 비용에 관련된 곡선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는 평균 생산 곡선과 한계 생산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아래에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에서의 생산물 관련된 곡선의 극대점이 결국 아래에서 비용 곡선의 극소점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식으로 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Q분의 총 가변 비용 곡선이고, 총 가변 비용 곡선은 임금률 곱하기 노동의 고용량입니다. 노동의 고용량을 분모로 내리면 n분의 q분의 w가 되고, n분의 q라는 것은 결국 평균 생산이죠.
즉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평균 생산 곡선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극소점이 평균 생산 곡선의 극대점과 같은 선상에서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총 가변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었죠. 그래서 이 총 가변 비용 곡선은 W 곱하기 N인데 W는 이 Q와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dQ분의 dN이 되고, 이 dN을 분모로 내리면 dN분의 dQ분의 W가 됩니다. dN분의 dQ는 결국 한계 생산이죠. 그래서 한계 생산분의 W가 되는데, 이것도 한계 비용이 한계 생산과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도 한계 생산 곡선의 극대점이 한계 비용 곡선의 극소점과 같은 선상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는 비용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축은 생산량이 되고요. 여기서 생산 함수를 보면 N0, N1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문제의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업의 단기 한계 비용 곡선 MC가 통과하는 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가 살펴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기억, 단기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 단기 총 비용 곡선은 이 위에 있는 TC죠. 최저점은 여긴데 MC와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단기 평균 고정비용 곡선의 최저점.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총 고정비용 곡선에서 도출되는데, 총 고정비용 곡선은 Q와 관계없이 수평의 선이었죠. 그리고 이 아래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그냥 우하향하는 직각삼곡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단기 평균 고정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라는 것은 Q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우하향하면서 작아지게 되는데, MC는 이미 위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점을 통과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단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리고 리을 단기 평균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 AVC와 AC의 최저점을 MC가 만나면서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와 수식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